논문으로 증명된 건강한 습관, 음식 건강 정보 TV와 함께 시작하세요. 깊이 있는 건강 솔루션 심층 분석 파트너 정보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장어 영상에서 못다한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장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날이면 장어집에 긴 줄이 생기고 힘이 없을 때는 장어부터 먹어라 라는 이야기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 장어는 예전부터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고 냉장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고열량 식품 자체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나 여름철 체력 보충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양식이라는 사실과 현대의학적으로 특정 효능이 입증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성분 하나가 아니라 영양소의 조합입니다. 장어에는 고품질 단백질, EPA, DHA,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셀레늄 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근육 유지, 신경 기능, 정상적인 면역 기능,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장어는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PA와 DHA는 인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산입니다. 현재 심혈관 관련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식생활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장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양 원칙입니다. 다만 장어만 먹는 것보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 다양한 생선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장어가 눈 건강에 좋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장어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망막 기능 유지, 야맹증 예방, 점막 보호, 내산악열의 개어, 피부 건강 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즉 장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타민 A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어는 정말 최고의 보양식일까요?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최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어도 장점이 있고 배승어도, 연어도, 정어리도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건강한 식사는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선을 번갈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장어의 오메가3는 얼마나 특별할까요? 장어에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심혈관 건강 유지와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장어만의 특별한 성분이 아니라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다른 등푸른 생선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어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생선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한 식품, 장어는 대표적인 비타민 A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A는 정상적인 시력 유지, 피부와 점막 건강, 면역 기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과잉 섭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장어의 단백질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어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한 고음질 단백질입니다. 근육 유지와 조직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운동 후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백질을 위해 장어만 먹기보다는 콩류, 달걀, 닭고기, 생선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어는 정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장어를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장어에 함유된 단백질, 지방, 비타민 B군, 비타민 A 등의 영양소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를 치료하는 효과는 사람 대상 임상 연구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장어와 콜레스테롤, 장어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양학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보다 포화지방과 전체 식단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장어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어와 혈당, 장어 자체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콤한 양념
양념을 사용한 장어구이나 장어덮밥은 담류와 열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이 있는 분은 섭취량과 조리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물장어와 바다장어의 영양 차이. 민물장어는 지방 함량이 조금 높은 편이며 바다장어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 비율이 높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단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어와 복분자의 궁합. 장어를 먹을 때 복분자를 함께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어와 복분자를 함께 먹었을 때 특별한 건강 효과가 증가한다는 사람 대상 연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분자는 항산화 성분에 장어는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장어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 채소와 함께 섭취, 양념은 줄이고 담백하게 조리, 다양한 생선과 번갈아 먹기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영양 균형과 열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심층 분석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장어는 고품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비타민 A 등을 함유한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반면 정력 강화, 만병통치, 피로치료와 같은 효과는 현재 사람 대상 연구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어는 특별한 보양식이라기보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적당량 즐기면 좋은 영양식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장어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3가지 방법. 첫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어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지방과 열량도 높은 편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100g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하며 자주 먹기보다는 다양한 생선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양념구이보다는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양념에는 당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소금구이나 간을 줄인 조리법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채소와 함께 드세요. 상추, 깻잎, 부추 등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국내 식생활 지침에서도 생선은 적정량을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장어는 고품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비타민 A, DB12 등을 함유한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장어를 많이 먹는다고 건강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며 정력 강화나 질병 치료 효과는 현재 사람 대상 연구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Q&A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층 연구로 확인된 궁금증 3가지 칠판으로 명쾌히 풀어보죠. 질문 1. 민물장어와 바다장어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민물장어는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며 비타민 A와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붕장어와 같은 바다장어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비율이 높은 편이라 열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영양 보충이 목적이라면 민물장어, 열량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바다장어처럼 자신의 식단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장어와 복분자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았을까요? 예전부터 장어와 복분자를 함께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어와 복분자를 함께 먹었을 때 특별한 상승 효과가 있다는 사람 대상 연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분자는 폴리페놀을, 장어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을 공급하는 식품입니다. 둘을 함께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효과가 2배가 된다거나 정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문삼 장어는 매일 먹어도 될까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장어는 영양가가 높지만 지방과 열량도 높은 식품입니다. 또한 양념구이로 먹는 경우에는 나트륨과 당 섭취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 1회 정도 한 번에 약 100g에서 150g 정도를 다양한 생선과 번갈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장어만 반복해서 먹기보다는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 여러 생선을 함께 섭취하는 식단이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장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어는 분명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암을 예방한다. 혈압약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정력을 높인다. 암을 예방한다. 피로를 치료한다. 이러한 표현은 현재 사람 대상 연구로 입증된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 리뷰에서도 장어의 다양한 생리활성 가능성이 소개되지만 상당수는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 단계이며 사람 대상 연구는 아직 더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산 지질 혈증으로 식사 조절 중인 분, 비만이나 체중 감량 중인 분,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분, 만성 신장 질환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분. 장어는 건강한 식품이지만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약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섭취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은 장어를 신비한 보양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생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광고보다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습관이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핵심 3줄 요약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장어의 장점은 고품질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비타민 A, D, E, B, C, B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력 강화나 만병통치 효과는 현재 사람 대상 연구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장어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를 적당히 먹고 다양한 생선과 번갈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어떤 장어 요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소금구이, 장령구이, 방어덮밥, 장어탕.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한 장어 레시피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더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정보미였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는 또 다른 건강식품의 과학적 근거와 잘못 알려진 상식을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화면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